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실험실입니다. 자, 오늘은 효용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효용성과 의미성 중에서 과연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이냐. 혼다와 포르쉐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한번 효용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 효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의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지 지금부터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No normal is the new normal. 기준이 없는 게 새로운 기준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은 앞으로의 세상은 뭔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차별되고 혁신적인 모든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세상이다. 그러한 기준이 없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 그토록 기준 안에 갇혀서 변화와 혁신 없이 하던 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도 곧 세상에서 잊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대부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술에 비중을 두고 고객 가치를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효용성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을 높이고자 노력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요즘 나오는 상품 중에서 안 좋은 상품 있나요? 자, 아마도 대부분은 모두 좋은 상품들이고 서로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훌륭한 상품들일 것입니다. 고객들은 이렇게 비슷비슷한 경쟁 제품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구매를 하실 때 어떠신가요? 만약에 옷이라면 나에게 더욱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디자인, 그런 브랜드의 인지도, 그런 스타일일 것입니다. 자, 비슷하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옷들이겠죠. 자,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효용 가치는 높고 의미 가치는 크지 않은 일본 자동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혼다 어코드입니다. 자,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짐도 가득 실을 수 있고 조용하고 쾌적하고 연비까지 좋은 그야말로 이동수단으로서는 최고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자동차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이런 차를 가진다고 해서 이런 효용성이 높은, 효용성이 좋은 차를 가진다고 해서 인생의 풍요로움이나 자부심과 같은 그런 만족감이라는 가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포르쉐나 BMW, 벤츠 같은 차들은 효용성 가치도 좋고 또한 의미적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혼다 어코드보다 가격이 2배나 또는 한 5배까지도 더 비싼데도 엄청 잘 팔리고 있죠. 그렇다고 이 차들이 효용 가치가 2~3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거의 혼다나 포르쉐나 효용 가치는 비슷하죠. 포르쉐, BMW, 벤츠 같은 차들은 효용성과 더불어 이런 차를 가짐으로 인해서 인생의 풍요로움이나 만족감 또는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부심, 이런 의미적인 가치가, 즉 프리미엄한 가격을 뒷받침해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수단으로서 효용성 가치가 거의 없는 람보르기니 같은 자동차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걸 보면 람보르기니가 주는 의미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고객들은 기꺼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람보르기니가 4명이 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오프로드를 달릴 수도 없는 거고, 또한 한정된 도로에서만 또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짐을 또 많이 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람보르기니가 주는 의미적인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 상품에서 의미가 빛을 발하는 상품으로 가치의 원천이 옮겨가는 현상.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근대의 종말을 가리키는 현상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거나 편리하다라는 기준은
지금까지 200여 년간 줄곧 가치를 생성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기능이나 편리성이 아주 좋아도 팔리지 않는 이런 상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까지 효용성이 큰 물건과 서비스로 가치를 창출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인류의 문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치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게끔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만약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결과일 것입니다. 자, 리모컨도 마찬가지죠. 자, 버튼이 60개에서 70개가 넘게 있지만 정작 자주 쓰는 버튼은 한 4개, 5개 정도일 겁니다. 자, 효용성의 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쓸모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 방법의 양을 크게 못 돌았어요. 어쨌든 문제들, 이런 편리하고 효용성이 높은 방법들로 계속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했죠. 그래서 해결 방법보다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는데 점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해결 방법, 너무나도 이제 다양하게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들이 양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해결 방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해결 방법들의 양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런 양적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그 해결 방법들의 질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이를테면 날씨가 더워서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겠죠, 기업들에서. 그래서 날씨가 더워도 음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저온을 유지하는 성능 좋은 냉장고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 그럼 냉장고를 또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더 좋은 냉장고, 더 편한 냉장고, 더 효용 가치가 높은 상품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효용 가치가 아닌 의미 가치를 척도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에게 의미가 있냐 없냐는 사람마다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이 의미라는 것은 이런 효용성보다 더 어렵고 가치가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매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고객들의 구매 행위를 보면, 자,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트에서조차 내가 지금 끌고 있는 카트에 어떤 상품들이 담겨져 있는지가 곧 나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나다움, 나를 표현하는,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품들을 담게 마련입니다. 자, 우리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끝도 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기업들은 더욱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고 기계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삶이 효용성과 편리성만을 위해서 진행되어 간다면 정말 나중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때로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욱 사랑받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효용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효용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진정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고객들이 희망하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가치를 주는 좋은 기업, 브랜드, 그런 매장들이 되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케팅 실험실이었습니다.